골다공증에 대한 진단과 유병률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골밀도. 50대 중후반 여성이라면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골다공증 검사를 해야 하나요? 외래에서 보통 50대 협착증이 좀 증상이 생기면서 뼈에 대한 증상이 생길 때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골다공증 자체는 호르몬, 약물, 운동 부족, 칼슘, 비타민 D 섭취 부족 등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폐경이 조금 다가오면은 이 뼈의 생성과 소멸에 관련된 성 호르몬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골다공증이 보험 수치는 65세 이상이긴 한데 이 시기 때는 골밀도 확실히 갑자기 줄어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경 직후 5, 6년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뼈 상태를 미리미리 체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폐경 전후로 미리 골밀도 검사 시행해서 뼈의 상태를 체크하고, 뼈의 상태라는 것은 이제 골다공증 수치를 보는 거죠. 골밀도가 낮아졌다면은 이제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그 전문의하고 상담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폐경기 보통 50대 중후반 전후로 생기시는데 안면 홍조라든지 수면도 좀 잘 안 되고 우울, 그리고 성기능 장애 및 관절이 아픈 증상이 생기면 폐경기 증상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50대 기점인데 50대에서 10년 전후로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내려가면서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 나이 때는 미리 좀 40대부터는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보통 70대 이후에 골다공증이 많이 이제 생기시는데 퍼센트는 한 15% 정도 됩니다. 여성분들이 60대 한 절반 이상 이제 있다고 하면은 남성분들은 한 15% 내외로 골다공증이 이제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 보시겠습니다. 남성은 주로 2차성 골다공증이 많고요. 특히 흡연이나 음주 이런 걸로 많이 생기고 한 10% 정도. 여성 같은 경우는 폐경으로 많이 생기고 인지율이 한 24%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2차성 골다공증, 주로 남성 골다공증인데 이건 제가 나중에도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내분비 질환, 그리고 영양 상태, 약 같은 경우, 그리고 류마티스 계통 질환이라든지 다발성 골수종 같은 병이 있으면은 이 골다공증이 쉽게 생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50대 중반 여성분들이라면은 골다공증을 반드시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요. 젊은 나이에도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나요? 네, 정답은 예스입니다. 그래서 그 방금 보셨던 2차성 골다공증, 나이가 젊더라도 기저질환 자체가 있게 되면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는데, 폐경이 와서 생기는 골다공증을 1차성 골다공증을 한다면은 질병이나 약물에 의한 골다공증을 2차성 골다공증을 하죠.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골다공증, 영양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난소 기능이 일찍 소실되는 이제 항암 치료로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고,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우리가 류마티스 계통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스테로이드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임신, 출산, 모유 수유 이런 걸로도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골다공증을 측정해 봤을 때 괜찮으면 특별한 검사가 필요 없는데요. 좀 낮게 측정이 되면은 어떻게 왜 뼈가 약해졌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원인 자체를 만약에 밝혔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다 하면은 그 원인을 치료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불확실할 경우에는 그냥 골다공증 치료 자체를 일단 하면서 유지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 계속 많이 나올 건데요. 이제 당뇨, 호르몬 질환, 임신, 그리고 영양 상태로 인한 염증성 장질환도 있고요. 약물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항암제도 이제 많이 쓰게 되면 2차성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및 전신 홍반 루푸스 질환, 그리고 다발성 골수종 등이 생긴다면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결핍증 같은 경우는 골연화증, 요게 이제 생기게 되면 그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젊은 여성, 임신, 수유 관련해서 다발성으로 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 보시면은 아기 낳고 되게 젊은데 폐경은 전혀 이제 관련이 없는데 허리뼈가 4번, 2번, 흉추까지 이렇게 다발성 골절하고 생긴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골형생을 쓰면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더라도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 골다공증이 잘 생기나요? 그리고 곰국 자체를 먹는 것이 뼈에 좋은가요? 골다공증이 유전되나요?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제 최근의 트렌드와 이제 그 답변을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체중. 이제 과거에는 체중이 많이 나가면 이제 하중이 많이 받기 때문에 뼈가 튼튼해진다고 이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근육량 자체가 적어지면서 근감소증 그리고 골다공증이 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비만으로 인해서 근육도 양이 줄어들게 되고 뼈도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체지방에 따라서 척추골절 발생 위험도가 66% 이상 체중이 많이 나가면 많이 생기고요. 근육량이 줄게 되면 또 많이 뼈가 부러지게 되는 거죠. 골다공증 발생률 보면은 허리 둘레가 83cm 이상 되면은 일반 환자에 비해서 2.6배, 3배는 좀 안 되지만 어쨌건 골다공증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아주대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 곰국 보시면은 칼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그 곰국에 있는 인성분 자체가 칼슘 섭취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안에 자체에 지방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등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요거 매경할 수 있는 기사인데 사골국이 뼈에 좋나요? 보시면은 일반 성인의 하루 칼슘 권장량이 70mg입니다. 보통 이제 800 정도로 보고요. 근데 곰국에는 14.14mg, 거의 2%밖에 안 되는 거죠. 기준치에. 대조적으로 우유 같은 경우는 한 16%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우유 먹는 거에 비해서 사골국을 먹게 되면 거의 칼슘 섭취가 거의 안 되는 거죠.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인 자체가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도 많고 열량이 높아서 살이 찔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비만하면은 그 골다공증이 안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가족과 친척 중에 골다공증 환자가 있으면 골다공증 확률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양쪽 다 골다공증이 있게 되면은 자녀가 골다공증 확률이 10배 정도 많이 올라가고요. 한쪽인 경우는 한 3배 정도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런 그 유전으로 인해서 병이 생긴 거죠. 번외로 가족력 질환 10개 정도 간단히 알아보면요. 암, 부모가 이제 암이 있으면 당연히 자녀도 많이 암이 생기고 심혈관 질환, 그리고 당뇨병도 가족력이 이제 생기고요. 알츠하이머성 치매도 이제 가족력이 중요하고 아토피 그리고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정신과적인 병도 가족력이 있고 탈모 남성의 탈모 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골다공증 아까 말씀드렸죠. 둘 다 골다공증 있으시면 10배 그리고 한 명이면은 3배 정도 되고요. 전립선 비대증도 그 유전적인 성향이 크게 됩니다. 이렇게 진단과 유병에 관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